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서 귀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바로 동해안에서도 청정섬이라고 불리고요. 요즘에는 에메랄드빛 울릉도라고 하는 그런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남한권 울릉 군수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길은 굉장히 멀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그래도 요즘은 여객선 상황이 괜찮아서 울릉 크루즈를 6시간 반 동안 포항으로 나와서 포항으로 6시간 반을 나오셔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왔다가 이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와, 고생하셨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재난안전 119다 보니까 재난과 관련돼서 울릉도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울릉도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 나리분지라는 곳에는 눈이 덮여 있을 만큼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최대 다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이나 또 뭐 관광하러 간 관광객 입장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은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폭설이나 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부터 들려주시죠. 원래 눈이 갑자기 안 오다가요. 2월 한 10일 중순부터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취소하고 한 4일 이후부터 눈이 막 계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나리분지를 비롯해서 울릉도 성인보 계곡, 먼산 계곡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보물 같은 나물도 그 안에 아직까지 자라지 않고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울릉도는 막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로 질이 높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 오니까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크루즈는 들어왔고 늦게 도착을 했고 네. 변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온 차량하고 출근 시간하고 또 내리자마자 출항을 해야 되니까 그 관광객 뭐 출근하는 직원들이 엉켜가지고 잠깐 혼란이 있어 한 2시간 풀리지 않았어요. 제설도 물론 조금 미흡했고 네. 얼음판이 있어서 그다음에 스노우 멜팅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열선 작업을 해놨는데 작동도 좀 미흡했고 그래서 압유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릉도가 평균 10년 동안 한 2m 50cm 네. 정도의 평균 적설량이 되고요. 대관령은 많이 오지만 47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몇 그래서, 배네요? 예, 몇 배죠. 네, 거의 그만큼 5배. 이제 울릉도 그 눈의 질이 좋고 최근에는 이제 교통도 괜찮다 보니까 이 눈을 즐기는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무슨 나리분지에서는 누가 막 국회도 같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보았어요. 네, 저도 뭐 SNS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300여 명이 20분 만에 그 액티비티 성인봉을 넘어서 닉샥을 메고 그다음에 뭐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가지고 나리분지에 2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딱 열자마자 20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 사진 나오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난 사고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 눈을 잘 접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냥 달라들었다가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2.5m면은 정말 그거. 그래서 울릉도는 이제 제설 작업을 잘합니다. 아주 벤처 기계 한 5대 정도가 전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네. 또 제설 전문 공무원이 양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제설을 해야 된다는 아주 사고가 분명하게 생활에 익혀져 있습니다. 군민들도요. 네, 국민들도요. 그래서 제설 작업을 국민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제설 작업을 직접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울릉도는 바닷물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 염산이나 소금을 갖다가 이 뿌리는데 울릉도는 바닷물로 살수를 해가지고 언덕 한 30여 곳에 바닷물을 탁 준비했다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렇게 정말요? 뿌리고 하는 되게 특징적인. 뭐 섬 지역이 가진 노하우입니다. 아주
생활화돼가 그러면 있고 진짜 친환경이겠어요. 예,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설 작업을 통해서 일주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골목길을 조그마한 똘똘이들이 들어가서 제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1.5 말씀하신 벤츠 제설 차량인가 있습니다. 봐요. 예, 맞습니다. 예. 1.5km 정도 이제 스노우 멜팅 열선을 깔았고 네. 또 올해는 한 1.7km 정도 32억 원을 들여서 또 열선을 깔 예정입니다. 열선도 깔려 있고요. 네. 그래서 울릉도는 막 의용 소방대나 산악 구조대나 순환 구조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고 예방에 대비해서. 네. 예. 그렇죠. 울릉도는 진짜 산림이 보고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방 노력에 예, 최선을 그거밖에 다하죠. 없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울릉도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예능 예. 유명해가지고요. 예. 보면 많은 이제 울릉도의 절경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해안 산책로 네.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안 산책로는 이렇게 바위 아래로 지나가는 곳들이 많아서 이게 네. 낙석의 위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고를 보니까 재작년 10월에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져서 관광객들이 다쳤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낙석 사고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울릉도 관광을 하는데 가장 애로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낙석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기안 8사가 와가지고 참 이 넷플릭스 그 공개가 돼서 정말로 이 관광 산업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관광객이 많아요. 정말 늘었어요. 예, 감사하죠. 근데 철저하게 이 낙석에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 2일이었는데 거북바위 세계적인 자연유산 아닙니까? 거북바위. 예, 머리 부분, 목 부분이 부러졌어요. 한 400톤 가량이요. 지금 나오는 저 바위인가요? 예, 그렇죠. 거북바위. 예. 얼마나 참 좋은 바위인데. 그런데 뭐 거북이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그 저기에서 주위에 텐트를 치고 잤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너지니까 돌이 튀어서 마침 그 주위에 텐트는 쳐져 있고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독도 여행 간다 그래서 타고 갔어요. 그래서 한 3사람 정도 부상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낙석은 각석암입니다. 뭐 대만 같은 데는 아주 큰 바위 뜨니까 아주 돌이 여문데 울릉도는 조각처럼 돌로 쌓여져 있어요. 저를 화산섬이니까. 각석암이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저 돌이 뭐 조금 요동이나 움직임이 있으면은 와르르. 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붕괴 위험 지역으로도 지정을 하고 또 피암 터널을 다수 건설을 하고 있어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또 그때 다녀가셔서 피암 터널을 한 115억 원 정도 또 예산으로 확보해요. 피암 터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지붕을 잇는 네. 터널을 지하로 만들긴 만들어서. 만드는데 공기를 이제 튀어서 네, 네. 암석을 피하는 그런 바다는 터널. 정말 아름답네요. 에메랄드빛 아닙니까? 네, 진짜 에메랄드 빛이네요. 그래서 뭐 울릉도 브랜드도 에메랄드 울릉도라고 바꿨어요. 네. 그 울릉도가 이제 아쉽네요. 거북바위를 보고 네, 싶은데 목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모양이. 예, 정말 안타까워요. 붙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큰 사진을 이제 거기 매달아 해놓고 아마 또 관광객 올 때 최초의 모습은 이것이다라고 또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울릉도에 간다면은 낙석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네. 각석암이기 때문에 좀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울릉도는 사실 이제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날씨가 어떨까 기상 네. 상황이 참 궁금해요. 네. 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울릉도의 기상은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해도 일조량이 적어요. 일조량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울릉도가 작은 오각형의 섬이잖아요. 모서리가 있고 중앙에 성인봉이 있고 여기에 축풍령과 대관령 있잖아요. 예. 동해안이 다르고 육지 이면이 다르잖아요. 네. 울릉도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요. 울릉업 지역은 비가 무진장 내리는데
저쪽은 맑고 비가 안 와요. 아, 이런 현상이 더욱 지금 더 심화돼 있어요. 제주도도 그런데 네, 울릉도도. 울릉도는 진짜 그래요. 그럼 울릉도 파도도 서면은 잔잔한데 울릉도는 세고 북면은 더 세고 아주 변화무쌍해요. 울릉도 아주 재미있어요. 예. 근데 작은 섬이지만 이 기상의 변화가 너무 많은데 9월 10일부터 작년에 이틀간 309mm가 내렸어요. 비가요? 예. 막 부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재난 떠내려갈 때 비가 와서 그냥 화면으로 천천히 떠내려가잖아요. 네. 울릉도는 깊은 계곡에 70도 이상 경사가 나 있잖아요. 삽시간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쓸어 내려갑니다. 지금 저게 울릉도 영상이에요. 예, 예. 바로 5분 후에 저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울릉도의 영상을 보면은 사실 진짜 이렇게 그냥 도심 같은 곳도 굉장히 가파르게 예, 그렇습니다. 구름처럼 예. 언덕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배수로가 막히니까 가스관 터지듯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예. 제가 1979년도지요. 우리 마을에 가만히 있는데 밤에 삽시간에 마을 쓸어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집도 쓸어 내려가 버렸어요. 그 마을에서 그 작은 인구였는데 6명이나 한 가족이 다 이래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네. 저런 가운데 산사태 지역이 옛날 예천 경북 북부 지역에 괜찮은 지역인데도 갑자기 산사태가 났잖아요. 울릉도도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처음 아마 울릉도 생기고 나서 그 강제 대피를 공무원들이 가서 경찰관이 가서 강제 대피를 한 500여 명 이틀간이나 이제 여관이나 호텔비를 그다음에 펜션 같은데 강제로 이렇게 쉬게 해서 피하라고 그런 대피 훈련도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추석이 코앞이었는데 복구를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추석 연휴 때 관광객이 안 들어오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연휴에. 빛의 속도로 막 이래 복구를 했다라고 언론에서는 또 이래 표현도 해주시곤 하셨는데 울릉도는 비가 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상북도 안전기동대도 투입이 돼가지고 도와주셨고 네. 또 어쨌든 인명 피해가 없어야 돼요. 자칫하면 인명 피해 그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또 피해 우려 지역이나 붕괴 우려 지역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을 방송도 바로 그다음에 주민들은 어디에 대피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공무원과 마을 간 자매계를 맺어서 담당 마을제를 정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저런 집중호우에 갑자기 갇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주민분들은 대피소를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 물어서 네. 같이 대피를 같이 할 수 함께 있게끔 하고 또 해야겠네요. 작으니까 마을 방송은 곳곳에 나가니까 아. 그렇게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 방송도 잘 예. 듣고. 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울릉도가 무슨 사고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난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릉도에 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상황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또 찾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울릉도의 일부 마을에서 땅 꺼짐 현상이 울릉도에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꽤 네. 범위가 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뉴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말씀 군수님과 네. 이어가겠습니다. 도로 옆 몽벽이 갈라져 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가 벌어져 철근이 드러나는가 하면 건물 벽돌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모두 집안이 내려앉아 벌어진 일입니다. 울릉도의 한 마을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월. 주택 3채에 군부대 관사 그리고 공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조사 결과 약 4만 제곱미터, 축구장 5개가 넘는 면적에서 집안 침하가 확인됐습니다. 울릉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안 침하는 이번이 두 번째. 2017년 인접한 마을에서 6만 제곱미터에 걸쳐 광범위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약한 지반과 폭우, 폭설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구는 정밀 조사를 통해 집안 침하가 일어난 두 마을의 연관성을 찾고 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조사와 보강 공사에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네,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강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KBS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땅꺼짐 현상 KBS가 피해자입니다. 아, 피해자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서 어떻게 그나마. 보면 2015년도, 16년도에 땅꺼짐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 KBS 중계소가 있는 그 산악 지역입니다. 예. 그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리고 KBS 중계소도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아직 수리도 안 되고 그 지역은 이제 복구 한 135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뭐 완공될 예정인데 그래서 중개소를 옮겨서 도심으로 이제 이전했잖아요. 아직도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작년에 연말에 또 땅꺼짐 현상이 그 주변 또 다른 연말에. 지역인데 그래서 한 5만 6만 제곱미터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이 현상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밝겠습니다. 울릉도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맥을 거쳐서 지하로 물이 지하수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지하수에 변동이 생기니까 땅꺼짐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정만 할 뿐이지. 네. 그래서 군부대 아파트 3개 동이 있었는데 아예 관사도 다 철수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물은 풍부한데 지하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한국토목학회하고 또 지하수 문제 이런 걸 정밀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예산도 이제 편성해야 되고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저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물길로 인한 걸로 일단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그래서 정밀 안전 결과에 따라서 보강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학회, 지질학회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고 원인에 네네. 대해서 그리고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지금 공사는 작년에 붕괴된 지역은 아직 공사는 일부 아까 화면에 돌담 이 축대를 다시 사고 그건 지금 뭐 작년에 한 지역인데 긴급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그러나 그 정도만 하고 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좀 많이 불안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또 이동을 하시게 하고 또 수리 보강은 하고 있지만 뭐 10cm 유격된 것이 한 달 후에 가보면 30cm 유격돼 있어요. 그 정도의 그래서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에 힘이 실리는 걸 느낍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울릉도는 또 이제 섬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은 육지보다 더 큰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태풍 마이사 그리고 하이선 때 울릉도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이때 집채만한 바위가 날아다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시 뉴스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울릉군 남양리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2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오징어 건조장이 부서져 파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주민 생계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80살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울릉 일주도로는 하루아침에 지름 70m가 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남양마을과 통구미 마을을 잇는 2km 구간도 끊겨 시내버스 운행도 멈췄습니다. 무게 50톤이 넘는 테트라포트가 파도에 맞아 50m 넘게 실려왔는데요. 당시 태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복구할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 언제 도로가 다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배 운항도 어렵습니다.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사동항은 방파제가 200m 넘게 유실돼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뱃길이 끊길 처지입니다. 남양항은 기름을 실은 배가 송유관까지 접안하지 못해 울릉도 전기의 절반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섬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의 기능이 멈춘 상황. 주민들은 재난 때마다 느끼는 소외감이 이번에는 더 크다고 호소합니다. 잠정 피해 규모는 600억 원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때의 2배 수준. 울릉군은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을 크게 넘어선 만큼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피해가 있으면은 이제 네.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느껴지시는 것만큼 또 육지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도 매우 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마이사 카이슨이 연급허 2020년에 왔어요. 그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60톤급의 테트라포트가 구형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 파도에. 테트라포트라고 하면 그 방파제. 예, 각돌이죠. 예, 그게 그때 국무총정세균 아까 국무총리님이 오셔서 그 현장을 보고 아주 기이하다고 신기해하셨어요. 그 자연의 힘이 얼마나 그런 60톤급의 그 각돌 TTP를 던져요, 파도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배를 던져버립니다. 파도가. 촛대배, 예, 그만큼 자연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저런 그 방파제가 네. 파도에 완전히 갈라지고요, 네. 파손이 돼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것도 지금 보면 파괴된 모습인데요. 예, 지금 사동항 공사인데, 와. 예, 저건 일부 이제 거의 이제 보강이 다 돼 가는데 저쪽 면은 그래도 공항 활주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남양항은 전부 다 최근에 이제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10m, 20m 이 방파제 높이가 굉장히 커요. 바로 태풍이 오면은 서쪽 그 서면 쪽 남양항 쪽은 아주 바로 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태풍이 오지만은 우리 언론 이 KBS한테도 말이죠. 좀 바랄 것이 울릉도를 좀 이래 대한민국 섬이잖아요. 또 대한민국 국민인데 태풍 오면은 울릉도는 이제 시작돼요. 본토에서 빠져나가면. 예. 울릉도도 국민이 살고 울릉 국민도 주민인데 좀 울릉도에 관련된 기상 예보를 좀 단단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육지에서는 이미 태풍 상황이 끝났는데 네. 아직 울릉도에서는 이제 진행 중일 때. 예,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울릉도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언론에서는 좀 뭐 보도를 좀 해주시고 울릉도까지 관심을 좀 고려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울릉도는 방파제 이 항구가 말이죠. 동해 유일 항이잖아요. 또 파도가 세면 국제법적으로도 중국 배도 오고 일본 배도 와서 피항을 해요. 그만큼 사동항공사나 울릉항공사를 뭐 보강을 많이 해주고 항구도 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울릉도의 특성상 어쨌든 거기에 있는 항구들의 중국 배나 일본 배들도 피항을 한다. 예, 피항을 와서 또 중국 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도 삭슬이 해가지만 닻을 내리면서 그때 몇백 척이 와요. 그렇게 많이 그러면 와요? 저 심정숙 배관도 말이죠. 관로도 파손해버리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굉장히 버리고 말이죠. 해양 쓰레기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울릉항건설공사 사동항이 이제 공항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크루즈항화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아마 공항. 예, 저 항 건설. 반대편에 사동항 3단계 공사를 국토부에서 좀 지금 저거는 공항 예, 공항 건설 건설하는, 네, 공사입니다. 현장이고요. 네. 네. 좀 이따가 아까 공항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겠죠.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 울릉도에는 항구가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사동항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항이 저동항업 전진기지가 있고 현포항도 있고 남양항도 있고 요 정도 있어요. 작은 항구까지 합하면 9개 정도 조그만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동항, 현포항, 남양항, 이제 사동항인데 저동항하고 사동항이 제일 크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파괴가 안 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사동항 3단계 공사도 국토항만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말 동해안 전진기지로서 국제적 또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울릉도 방파제 공사, 항구공사는 항만공사는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네. 그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예.
좀 역설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 게 이제 뭐 조금 지연돼서 미뤄졌다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2028년도에 하늘길이 열린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당연히 재난 대비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뭐 너무 많이 관광객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너무 상업화되고 그런 우려도 있다고 들었고 또 실제로 그러면 공항은 이번에 좀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되고 있을지 네. 시간에 맞춰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진짜 울릉공항이 생기면 뭐 울릉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상점 벽해가 될 것이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더 늦춰졌습니다. 원래 25년도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28년이 돼야 개항 목표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 공정률은 한 61% 정도 또 한 200m 되는 가두봉이라는 지금 절취되어 있잖아요. 네, 네. 예, 저 봉우리를 지금 한 36% 절취했어요. 그래서 저걸 깎아서 저 매립을 합니다. 매립 공정도 한 18% 정도. 저게 높은 봉우리였는데 이제 깎은 거군요. 예. 그래서 바람도 아마 심할 거예요. 그러게요. 예, 매립도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저 옆에 보면 이 케이슨이라고 그 시멘트 블록이죠. 네. 굉장히 그걸 이제 공항 활주로를 하기 위해서 외곽 쫙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예, 저 요거죠. 모양인가요? 요거. 네, 저게 길게 보이는. 예, 울릉도에서 제작이 안 돼요. 아. 포항에서 제작해서 아주 날씨 좋은 날 30개를 거치해야 되는데 지금 27개가 거치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제 3개가 남았는데 네. 저 수송하는데 52시간, 5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렇게 싣고 와서 이제 거치 작업을 굉장히 네. 아주 정교하고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이런 사업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 건설 이 노하우들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또 더 문제가 지난번에 무안공항 사고가 났잖아요. 네. 무안항공 그 공항은 무안공항. 예, 뭐 국제공항으로 명명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다가 그래 됐는데 2.8km 정도 활주로 길이가 돼요. 네. 울릉공항은 지금 50인승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울릉 국민들이 무안공항 사고 같은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 싶어서 바로 지금 막 굴기에 들어가서요. 활주로 연장해달라가 시기적절하게. 네, 그다음에 종단 안전구역도 90m밖에 안 돼 있는데 배로 180m로 늘려달라. 항공기 50인승인데 그에 맞춰 설계가 되었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 80인, 85인승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발표가 된 시점에 활주로 빨리 좀 늘려달라. 1,500m 이상, 한 2,000m까지 이렇게 공항이 활주로가 넓혀져야 되지 않느냐. 이 기회를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 수요에 영토 수요에 얼마나 울릉도가 기여합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영토 수호. 사실 그럼, 독도를 예. 가는 것도 울릉도에서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출항하죠. 그 독도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해양 영토도 그만큼 우리가 확보하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영토 수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가지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상징성 외에도 지난 2022년에 보면 동해상공의 북한 탄도미사일 이제 발사로 전 국민이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울릉 군민이 느꼈던 불안감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이것도 당시 뉴스 영상 2편 보시고 말씀을 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전역에 설치된 14개 사이렌에서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동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과 함께 울릉도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을 곳곳에선 대피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큰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행정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공습 경보는 오후 2시쯤 해제돼 경계 경보로 대체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건 2016년 백령도와 대청도에 내려진 이후 6년 9개월 만으로 울릉도에선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휴대전화나 TV를 통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확인했고
뒤늦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울릉 지역 초중고등학교 7곳에선 수업 중단과 대피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긴급 회항하는 등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 71척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귀향했습니다. 또 고성 통해전망대와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등 주요 안보관광지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은 울릉도 마을마다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2분여간 울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이렌이 왜 울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다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행정당국과 경찰 등도 경보 초기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릉군청 직원들은 사이렌이 울린 지 10분 뒤쯤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습경보 발령 사실과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보낸 건 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였습니다. 울릉군이 평소 각종 정보를 알리는 앱을 통해서입니다. 이 앱이 없는 주민들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주민들도 대피하는 데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울릉군에는 현재 9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엔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로 대체됐지만 주민 대피령이 해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울릉에서 KBS 뉴스 이희진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많이 놀라는데 군수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때 출근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군수로서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이렌이 울리는데 출근 들어가는데 벌써 YTN이나 언론 KBS 자막에 이 공습경보 네. 넣는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은 전혀 몰랐죠. 한 20여 분간 우왕좌왕했죠. 08시 51분에 땅거리 탄도미사일이 3발이 발사가 됐고 동해 쪽으로 그다음에 55분에 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됐어요. 그다음에 뭐 그 13분 이후에 아예 대피 명령까지 해제가 된 네. 시간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났어요. 그래서 울릉도 생기고 이게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울릉도에 와 보시면 빌딩이 있고 빌딩도 없지만 뭐 5층 건물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 1층 지하 주차장도 마련된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대피 시설이 없다. 아예 없죠. 그렇죠. 예, 지하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대피하려고 있는 곳이 뭐 울릉도 한 21개 정도의 터널이 있어요. 아, 터널. 예, 터널까지 가려면 요 저 주택 지역에서 멀죠. 예, 멀지요. 그래서 이 대피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복합 시설하고도 연계하고 또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짓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좀 지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 이 대피하는 이 요령과 시스템은 뭐 국민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함께 훈련도 하고 여기에 모입시다라는 이런 이제 확장되어 있고 교육은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수를 하면서도 앞으로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외딴 섬이니까 여객선 사고라도 예를 들어서 상황을 상정해요. 그 안에서 뭐 긴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훈련도 해야 되고요. 또 갑자기 탄도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예. 또 해상 안전 사고도 그럴 것이고 또 여객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피납 사건도 있을 수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훈련에 상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안전 한국 훈련이나 을지 훈련 때 뭐 해군하고도 연관 군수님께서 또 군 예.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예, 헬기도 막 또 이래 여객선 운항하는 데 띄워서 환자 구출 훈련도 하고 후송 훈련도 하고 또 이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피소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네. 물론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확보는 아니죠. 그래서 본토에 가면 민방공 훈련하면은 지하 대피 시설이 있잖아요. 예, 지하 주차장도 함께 많고, 그렇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지하철도 있는. 있고. 예. 그런데 울릉도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40초만 탄도미사일이 더 비행됐더라면 네. 울릉도에 바로 떨어졌어요. 그네가 가슴속에.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 울릉도도 영토인데 진짜 울릉도 안에서 잘 이 안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네. 대피 시설이 더 필요하고 꼭 필수적으로 확충이 네.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환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울릉도에는 종합의료기관이 있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이라고 유일하게 있는데요. 네. 이 응급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 발생 시에도 또 조치가 잘 이루어질지도 우려스러운데 어떤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좀 관심을 이 울릉도 의료원 문제만큼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요. 또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물론 9천 명 인원밖에 안 되고 관광객까지 합하면 몇십만 명 아닙니까? 이 울릉 의료원 실제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예요. 그럼 물론 의료원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는 병력 의무를 수행하는 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그 공중보건의가 올 때 좀 전문의를 좀 이수한 사람. 그럼 그 보건소에는 사실상 전문의가 지금은 없는 있습니다. 계시긴.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한 2, 3년간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봉직이 의사 선생님들, 은퇴하신 분들도 모시고 유명한 분들을 좀 모셔서 한 8분 정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춰 놨어요. 네. 그래서 순수 공중보건의로만 운영을 해라 그래서 재작년에는 16명, 작년에는 15명, 올해는 9명밖에 안 왔습니다. 밖에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의료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울릉도에 관심을 주셔서 양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전문의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급 시스템이 울릉은 헬기하고 여객선 경비정으로 환자 후송을 해요. 그래서 응급실은 한 5, 6천 명 정도 1년에 찾는데 한 하루에 15 내지 16명 정도 응급실을 이용해요. 꽤 그래서-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꽤 많죠. 그래서 헬기 타고 후송을 가야 되고 심혈관 질환자는 급하잖아요. 그렇죠. 본토로부터 바로 불러서 가고 이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최근에 경상북도하고 또 8개 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종합병원인데 바로 울릉도에서 헬기가 뜨면 응급 환자를 바로 바로 받아줄 받을 수 수 있게. 본토에는 뭐 119 차를 타고 사이렌 울리고 가도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예도 뉴스에서 보곤 했는데 울릉 주민만큼은 그대로 좀 받아달라 하는 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요 작은 보건 의료원이지만은 1년에 한 5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7만 2천 명대로 종합 진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애환이 울릉도 의료 수준을 좀 높이고 네. 그래도 맹장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맹장 수술 정도. 뭐 큰 긴급 환자는 후송을 하더라도 그래서 입원실도 회복을 했고 그래서 기본 의료 체계를 확립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맹장 수술도 나가서 해야 해야 되죠.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아이를 낳거나 이런 출산 같은 경우도 그 울릉도 안에서 출산이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의료원하고 협력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가 없으니까 한 달에 일주일만 파견 와서 계시게 하는 그래서 울릉도에 아기들이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 애환이 있어요. 본토에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야 있습니다. 되는, 네. 출생지가 울릉도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인가요? 그 꼭 군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다는 것 중에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생소해서요. 먼섬 지원 특별법 어떤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싶으세요? 취임을 하면서 울릉도 그다음에 먼섬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토를 지키고 국가 수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좀 알아줘야 돼요. 만약에 섬에서 사람들이 떠나면 제가 학생 시절 때 울릉도에 3만 명이 거주했어요. 지금 9천 명이니까 얼마나 소멸이 되었습니까? 고등학교 때 500명이 됐는데 지금은 한 78명밖에 고등학교 학생이 안 돼요. 그래서 먼 섬의 국토 외곽 50km 바깥에 있는 먼 섬들 약 한 40여 개 섬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안과 옹진, 그다음에 울릉군 3개군이 합해서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먼섬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좀 서해 5도 특별법하고 비슷하지요. 3가지가 빠져 있어요. 정주 지원금 주는 문제하고 또 대학을 가고 싶은 받아주는 대학에 백령고등학교 학생은 갈 수가 있지만 울릉고등학교 학생은 받아주는 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거하고 주택 보수나 수리하는 이런 3가지 정도가 특별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희 의원께서 발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섬을 지켰다는 이 지원 특별법이 이제 올해 1월 17일부터 올해요. 발효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울릉도 섬을 지키는 정주민들이 진짜 국가가 진짜 지켜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특별법인데 이걸 이제 종합발전 예산을 이제 국비라도 많이 지원하고 또 국책사업 등 전폭적으로 이제 섬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법입니다. 먼섬 지원 네. 특별법. 네, 덕분에 알게 됐고 저희가 정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끊임없이 나오지만은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먼 길을 거의 이틀에 걸쳐서 서울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는데 군수님께서 평소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울릉 군민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울릉도에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 여객선 상황도 네. 이제 많이 정리가 됐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점을 알면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세요. 진행자께서 여객선 상황 잊어버릴 뻔했는데 잘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울릉도 가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 굉장히 여객 선비가 비싸요. 네. 그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통비가 비싸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울릉 주민들은 7,000원으로 상한선 딱 정해놨어요. 주민은 혜택이 있네요. 혜택이 있지요.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서해 5도, 백령도 서해 5도를 가려고 하면은 왕복 3,000원에 인천시에서 대주고 있어요. 경기도민에게도 몇십 % 혜택을 아예 주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나 대구시 또 국민들도 다른 지자체 강원도 같은 데서도 좀 울릉도 들어오는 그 도민이나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좀 국가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객 선비가 제일 한 8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비싸고요. 20만 원대도 하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거의 비행기값. 비행기값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원책을 이게 순수 군비로 30에서 50억 정도가 군비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 울릉군 예산 2천억,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30에서 50억을 군비로 투입해야 된다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부담이 돼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장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객선 상황도 또 공항이 개항이 되고 또 여객선도 있고 하늘과 바닷길이 동시에 열려야 100만 관광객이 울릉도 됩니다. 울릉도는 세계적인 갈라파고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릉도 들어와 보세요. 자연 생태 에메랄드 섬입니다. 물도 좋지요. 그 백두산에 있는 그 양치 식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깔려 있고요. 또 원래 아마 12월쯤이면 나리분지가 19가구가 사는데 UN 투어리즘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8개 마을로 지금 선정돼 있어요. 그 연말에 가면 유엔에서 좀 이래 선정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이 섬을 아까 지금 재난 방송이니까 안전하게 들어와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안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울릉도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도 울릉도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서비스 문제, 불친절 문제, 물가 문제는 좀 안정시켜서 그렇게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용서해 주고 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군수님이 처음이신데 네. 네, 울릉 군수님께서 얼마나 국민들을 아끼시는지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느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이 왼쪽에 다른 울릉이라는 핀이 계속 반짝반짝했는데 네, 정말로 우리나라의 청정섬으로서의 울릉도를 앞으로도 잘 가꾸고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도록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울릉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권 울릉 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